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리는 돈값이 아니고 돈 사용에 대한 대가 또는 반대급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하면서 그 유튜브 공간 또는 뭐 공영 방송 프로그램을 간혹 시청을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KBS 경제팀에서 아마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근데 거기 출연하신 패널이 아마 신한은행 그 금리 전문가 같은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와닿지 않아요. 제가 화폐 연구를 10년 이상 하고 금리도 연구하고 환율도 연구를 했는데 금리 책까지 쓴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런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우선 이제 그래서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금리는 돈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제 엄청 차이죠. 포유 한율 연구소는요, 금리는 돈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돈값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분뿐이 아닐 거예요. 경제 패널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 아마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오래돼 가지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들었습니다. 금리 상승은 돈값 상승, 금리 하락은 돈값 하락 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 얘기를 과거에도 몇 차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영 방송에 출연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할 줄은 저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에서 패널을 선정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검증받은 사람을 초빙하잖아요. 근데 그 검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화폐 가치를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환율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화폐 가치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의 정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원래 물가 상승률이 3 내지 6월 기간 동안에 약 한 3 내지 5% 상승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 패널들도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상한 게 겨우 0.25% 인상해가지고 현재 기준금리가 0.75%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시장금리는 미국이 10년물입니다. 이것도요. 3년물도 아니고 1년물도 아니고 10년물 금리가 지난 4월에 1.75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1.2% 4% 사이에서 그 등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물가를 그 상승률을 무시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3 내지 5% 상승하고 금리는 1.7% 수준이니 2% 이상 갭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물가가 상승한 거는 이제 다 아는데 화폐 가치 그러니까 돈값 금리를 돈값이라고 하니까 금리가 돈값이라고 하면 돈값이 상승했나요? 돈값이 하락했나요? 돈값이 그죠? 하락했지요. 그죠?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 상승률이 낮으니까. 근데 그분은 금리 상승은 돈값 상승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긴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우리나라 패널들 특히 뭐 대학 교수분들이죠. 아니면 뭐 유튜브 공간에서 또 경제를 전공한 분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달러 몰락 또는 미국 주가 지수 거품 붕괴 또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액션을 한 사람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왜 ETF 있잖아요. 주가가 하락하면 그 이익이 되는 수익이 발생하는 ETF 상품. 그게 투자한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2배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분들 덕택에. 쉽게 하면 금리 관련 지식 때문에. 그때 그랬거든요. 테이퍼링이 다 됐다. 또 미국이 이제는 시장금리 오르니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 그러니 미국 주가 거품 붕괴되는데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금리 얘기란 말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는 긴축입니까? 금리 올라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값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올랐지만 쉽게 하면 그분 얘기대로 하면 돈값 올랐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돈값은 크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수혜자입니다. 원자재가 가격이 올랐잖아요. 석유 가격이 오르고. 석유 가격이 오르니 물가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석유 관련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소비자한테 전가시킵니다. 그 이전에 석유 가격 오르기 전에 그 상승한 유가 상승부터 후입 선출법으로 회계 용어인데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후입 선출법으로 계산을 해버리면요. 앞에 것도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업은 살이 찌는 거예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실적도 개선되는 거예요. 금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주가 결정 원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금리를 모르면요. 주식시장이 실패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금리를 모른다는 거는요. 화폐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그 금리 전문가라고 그 패널로 초청된 분이 화폐도 모르고 금리도 모르고 환율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의 얘기를 듣고 시장에 참여하면 그 실패하잖아요. 앞에서 ETF 얘기를 했잖아요. 또 미국 증시 그 내린다고 봤는데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면 기회 손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거꾸로 가버렸으니까 양쪽으로 하면 손실 폭이 20% 30% 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물가가 금리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금리 상승을 두고 돈값 상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긴축을 얘기합니까? 긴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면 쉽잖아요. 우리 모두 이해관계자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이 20% 오르고 금리 2% 오른다고 생각하면 다 주택 살까 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건 긴축 효과가 나타납니까? 금리는 올랐고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체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금리를 돈값으로 보느냐 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 경제학 교과서에 쓸 거예요. 금리 하락이 이루어지면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돈 가치 하락으로 보느냐 아니면 돈 사용에 대한 대가 하락으로 보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외환시장과 관련해가 예를 바로 들게요. 올 초에 그 환율이 다 내린다고 했잖아요. 돈값이 오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값이. 그런데 그럴 때 환율이 내리는데 왜 살 사람이 있습니까?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1,100원 할 때 1,000원까지 간다고 하면 10% 손실 나잖아요. 그거 사가 뭐하거로요? 외화사가. 그 사람 논리가 맞다면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외화를 사야지요. 그런데 환율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쉽게 하면 돈값이 내리는데 외화 가치가 왜 삽니까? 10% 손실이 나는데.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대로 하면 5% 얘기 나잖아요. 그러면 15%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정도 차이 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하락은 돈 가치 하락이 아니고 돈 사용에 대한 대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 금도 사고 주식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금리 하락은 돈값 하락이 아니고요. 돈값 하락을 다소 반영하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돈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분을 조금 보상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고 시중금리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기업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금리를 가지고 계속 하락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3월부터 지금 한 8, 9월 됐네요. 6개월 이상 붕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리를 돈으로 보느냐, 돈값으로 보느냐, 아니면 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느냐에 따른 엄청난 결과 차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조금만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우리가 원래 환율 전망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참여자들도 대응에 실패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패널들 얘기 듣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장기업은 달러로 표시한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지만 원화 표시 매출액은 손해가 납니다. 영업실적도 손해가 나겠죠. 우리 결산을 원화로 가지고 하잖아요. 달러 표시로 결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죠?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금리가 상승했죠. 그 금리 상승을 두고 돈값 하락으로, 그렇죠.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돈값 상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위험이 증가한 거예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위험이 증가한 부분을 가지고 돈값이 상승했다? 여러분 와닿나요? 이해되나요?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얘기가 포유환율연구소 얘기가 신한은행의 금리 전문가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홍보 부탁합니다. 워낙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만 알아서 될 그런 지식이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알아야 되고 자산시장 참여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물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알아야 됩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이 가능합니다.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